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촌놈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의무격리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직접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촌놈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에서 의무격리를 9일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 걱정들 중 어떤 것들이 현실화되었는지 제가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점들과 더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질병관리본부는 부족한 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몇 가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입국자들 중 의무격리를 하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가 여러 개인 경우, 두 번째, 자가의 화장실이 여러 개인 경우, 세 번째, 자가의 화장실이 한 개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3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장실이 하나인 자가를 혼자 쓰고 나머지 가족들을 인근 호텔로 보내버리는 경우와 자취방을 얻어서 햇반과 쓰레기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 끝에 햇반과 쓰레기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3일은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에 손님이 없어서 이코노미를 타도 비즈니스를 탄 것처럼 좌석도 넓고 공항이 텅텅 비어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지만 시차와 오랜 비행시간 때문에 몹시 피곤합니다.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놀랐던 것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가격이 8만원 내외로 비싸지만 전용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후 7시 이전에 보건소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시작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날 보건소에 직접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경우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점이고, 돌아올 때는 보건소 차량으로 자가 앞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십니다. 네,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결과 문자가 날라옵니다. 양성으로 나오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 나오게 되면 남은 격리 기간 동안 햇반과 쓰레기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첫 3일간 정신없이 검사받고 짐 풀고 시차 적응을 하고 나면 4일부터는 정말 신기하게도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 치통, 두통, 대갈통, 근육통, 생리통, 성장통, 빨래통, 쌤통, 배달통 등등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으며 진통이 낫지가 않아서 임시변통으로 어제 개통한 폰으로 약사 선생님과 전화로 의사소통하여 처방받은 약으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촌놈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오기 일주일 전부터 미국에서 치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한 두통이 시작되었고 2주가 지난 현 시점에도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의무격리자여서 병원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는데 차라리 코로나를 걸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10일간 진료를 받고 퇴원하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갈 수 있는 병원은 별도의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는 서울대 대학병원의 응급실 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 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를 사실상 다 통과하고 개인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에는 부모님이 병원장이 아닌 이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무격리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찾은 후 그 개인 병원장이 역학조사관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역학조사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보건소의 응급차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개인 병원까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절차는 일본에서 무조건 입국 컷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무격리자를 받아주는 개인 병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게 일반 손님들과 같이 진료를 받아주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병원 장사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장이었어도 아마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에 종로구에서만 병원을 가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50통 이상이 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서초와 강남 그리고 송파구는 민원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구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로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 지자체 한두 개 정도는 의무격리자 전용 병원을 지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택시도 있었는데 임시적으로 서울시에 자가 및 의무격리자 전용 병원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 각 분야 의사선생님과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이미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입증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의 우수함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카고 촌놈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